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여야가 결국 힘대결에 나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증인 채택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 결국 밖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내에 투쟁을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서울광장을 거점으로 사실상 장외투쟁을 선언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대선 불복의 정치공세장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아예 불리한 판을 이렇게 뒤엎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심지어 야당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막말을 또 이렇게 내세우면서 힘 대 힘으로 맞서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오늘 국민대통합 슬로건으로 함께하자 대한민국 이런 슬로건을 확정했는데요. 국민의 힘을 모으고자 하는 국민대통합의 가치를 함축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대통합위원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이렇게 힘에는 힘으로 대결하면 국민의 힘을 과연 모을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힘입니다. 힘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치권으로부터 먼저 소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학 교과서에 보면은 정치는 갈등을 조절하고 또 이해관계를 서로 타협하면서 끌어내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 네. 우리나라 정치는 정치학 교과서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야가 또 결국은 힘 대 힘으로 맞서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위해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사실상 그 시한을 넘기면서 결렬됐습니다. 다음 달 7일과 8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요. 오늘까지 증인 채택을 해야 하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둘에 대해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서를 발부하고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보장해 줄 것을 민주당이 요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정조사가 이제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자,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
선포를 민주당이 먼저 한 건가요? 어떤가요? 네. 예, 오늘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입니다. 김한길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번의 파행과 20여일간의 국정조사 중단, 그리고 증인 채택 거부로 인해서 더 이상 국정조사에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누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민주당의 인내력은 바닥이 났다면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로 비상체제에 돌입을 했고요. 내일 서울 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첫 의원총회를 현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연다. 네. 여의도가 옮겨온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장애투쟁을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가 되겠죠. 오늘 네. 의원총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향후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요. 당 소속 전원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원내 투쟁을 좀 밀도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목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지금 새누리당은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정당이 아니라면서 이럴 경우에는 국민과 지지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외투쟁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한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진 것도 이런 당내 강경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새누리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김 대표 회견 직후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자폭행위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윤 수석 부대표는요.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터무니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 대선 불복의 정치 공세상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불리한 판을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자칫 두 지붕 두 가족이 되는 야당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까 안타까 남의 집 문제까지 이제 건드리면서 네, 계속 내부 개파의 어떤 문제들을 네. 겨냥하고 있죠. 예. 예,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민주당 밖으로 나가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텐데 또 나름대로 또 입법 활동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예. 어떤 거죠? 민주당이 오늘 새누리당 측에 8월 중에 해직 언론인법을 논의하자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8월이라도 관련 상임위에서 해직 언론인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해직 언론인법은요. 현재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에 회부됐지만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해고된 언론인은 MBC 8명, YTN 6명, 국민일보 2명 등 총 17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별법 제정에 상당히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일부 참모들과 새누리당이 전 정권이 어렵게 조성해놓은 지금의 유리한 언론 환경을 굳이 손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어리석은 조언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앞서 어제였죠. 한광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 해직 언론인들을 만났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약속했는데요. 이 약속 지켜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다음은 전시작전권 문제죠. 전시작전권 문제, 재연기 문제가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제 논의 중인데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전략이겠지만요. 미국에서는 예정대로 전작권을 한국 측에 넘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곳이 분명히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일 텐데요. 일단 미국의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요.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그때 예정대로 전환을 하는 것은 양국 간 합의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한반도 전환기에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포함한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자신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달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미양국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한미양국은 서울에서요. 제4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전자권 전환 시기 재검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보면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전자권을 2012년에 한국에 환수한다는 그 합의문에 서명한 장본인이 현재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전자권 환수 이후에 군의 역량을 재편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현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전자권 전환 재연기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런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네.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냐 네네. 내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네. 다음은 서울시에서 잇따르고 있는 안전사고 문제 좀 짚어보죠. 뭐 이것도 결국 사후 약방문인 것 같은데 서울시가 특별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방화대교 남단 상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하루 만이죠. 오늘 서울시가 발주한 대형 공사장 49곳에 대해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생한 방화대교 공사 현장도 이미 최근에 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작 전문가들 없이 점검을 해서 사실상 무늬만 점검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도 나설 조짐입니다. 노량진 배수지와 방화대교 사고 등 건설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도 서울시와 건설사들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보면 하청 외주를 주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대로 안전점검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위험을 대부분 이렇게 떠넘기는 그렇죠. 식이 됐죠. 특히 숨진 사람들을 보면 중국인 교포도 있고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59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예, 오늘은 기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날도 덥고 여름 휴가철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차도 참 많습니다. 퇴근길 들어서면서 더 차가 많아졌는데요. 남부순환로 양재전화국에서 서초나들목까지 쭉 밀리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동 쪽으로는 종암분기점 부근에서 기름램프까지 고장차가 서 있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송수동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밀립니다. 바로 옆으로 북부간선도로는 주로 도심 쪽으로 밀리는데요. 신내동에서 하월곡동까지 시속 20km가 채 안 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고속도로 위로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해대교 부근으로 주춤하고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까지 7km 구간 휴가철 차량이 몰리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 일대, 여주에서 이천까지 길게 밀리고요. 신갈에서 광교터널, 군포에서 반월터널, 월곶에서 서창분기점까지 구간 정체가 나타납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정치권의 현안인 정치 문제는 좀 골치 아프니까요. 2라운드에 다루고요. 교육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이 어제 당정청 협의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는데요.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인 황홍규 국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무상교육 그러면 뭐 돈 안 내고 교육을 받은 거니까 좋은 거죠, 사실요. 그렇게 생각들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네네.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 운영 지원비를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수업료 부담 없이, 학비 부담 없이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교과서까지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모든 학교가 받습니까? 단계적으로 하면은 순서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단계를, 처음부터 이 수혜를 받는 학생 수를
많이 넓혀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부 예산 형편을 봐서 조금 좁게 했다가 마지막 2017년에 모든 학생이 지원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또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특성화고도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그러면 네. 도서 지역 이런 도서적 지역 예. 네, 그런 쪽도 먼저 포함될 수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등록금 네. 대략 어느 정도 듭니까? 약 한 185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간. 연간 예.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예. 되겠네요. 네. 네. 연간 200만 원. 또 참 어려우신 예. 분들에게는 그렇죠, 상당히 그렇죠. 큰 돈이죠. 예. 그 돈을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고. 네. 예. 자, 그러면 내년부터는 도서 지역, 농어촌 지역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이쪽에 네네. 시행될 때 이쪽은 좀 가장 늦게 시행된다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이고요. 네. 예,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도 정부에서 네. 도시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도 예. 이 교육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이제 같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농어촌 지역부터 먼저 실시는 하지만 네. 도시 지역의 저소득층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업료, 네. 입학금, 교과서 대금, 학교 운영 지원비,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방과 후 수강권 이런 네. 것들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은 이 무상교육의 실시 시기나 단계하고 상관없이 계속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 학부형들 또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특목고라든지 외고 이런 쪽은 나중입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자율형 사립고고요. 예. 또 사립 특목고라고 하는데요. 약 네. 8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이제 수업료가 다른 학교보다 이제 3배, 4배 이렇게 이제 비싸게 받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학교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걸 선택해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예 빠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 이제 사립초등학교를 생각하시면은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네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관심들이 상당히 네. 많은데 무상교육에 대해서요. 예. 저희 2378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저는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인데요. 교복비도 상당히 비싼데 교복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되나 이런 질문인데요. 예. 우선은 이제 교복비는 지원은 되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저희가 지난번에 이 교복을 좀 더 저렴하게 예.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복비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제 공동 구매를 한다거나 네. 이렇게 이제 단체 구매하는 형태를 해서 이 교복비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191님인데요. 혹시 대안학교도 대상이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 대안학교는 이제 원칙적으로 무상교육에서는 이제 제외되지만, 네.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네. 별도의 다른 지원 방식을 통해서, 예.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대안학교는 이제 운영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상 지원 대상에서 지금 이제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무상으로 교육하는 거, 일반적으로. 일단 일반계 고등학교와 네. 일단 우선 대상이 되고요. 예. 대안학교 문제는 이제 별도로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무상교육 이렇게 실시하는 거, 물론 대통령 대선 공약이긴 네. 합니다만요. 이제 교육적인 측면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소득층 또 중산층이라 그래도 연간 200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의미는 누구든지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예. 희망하면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네.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등학교까지 뭐 대부분 다 고등학교까지는 그렇습니다. 가죠. 우리나라 전체적인 예. 걸 보면요. 그렇습니다. 예, 다니긴 하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이 네. 여전히 그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네네. 자꾸 이제 돈 하면서 이제 괜찮다 하면서 이제 이러다가 우리나라 이제 재정이 빵꾸 나서 결국 세금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현재 많이 문제되고 온 것이 이제 무상 보육 문제인데 네네네. 청취자분이 7511님이 이제 바로 이런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영유아 무상 보육도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하게 했다가 결국 지자체가 돈 없다고 무산된 일들이 있고 또 말들이 많은데 혹시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것도 이렇게 네네.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할 것 같고요. 뭐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노력을 해서 예. 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또 각자 개인에 있어서는 수입도 늘어나고 또 이제 세금의 이 수입도 늘어나는 이런 이제 구조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예. 확대되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재원도 확충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잘 되면 좋은데 네네. 이제 결국은 지방 재정에서도 돈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뭐 무상 교육을 하면 뭐 3조가 드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산 네네. 외에 또 예산 네네. 문제도 걱정이 되고 또 시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역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예산 형편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저희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운용의 그 효율화를 통해서 최대한 이 저희들이 약속한 그 고교 무상교육을 2010년까지 완성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교총이죠. 교총에서는 우선순위를 조금 더 네네.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또 성명을 내놨더라고요. 네, 뭐 결국은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OECD 가입 국가로서 네. 고등학교 수준까지 이제 보편적인 교육 체제를 갖추는 것도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문제 뭐 교육부 국장님께서 별 문제 없고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걸 또 일단 지켜봐야 될 걸 생각하고요. 다음은 학교 폭력 문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정부에서 현장 중심의 학교 폭력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처음에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학생부에 기재해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다가 최근에 보면 좀 학생들에게 좀 불이익이 너무 크니까 좀 빼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 7월 23일에 저희들이 새 정부 들어서서 학교 폭력 이 근절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에 따른 이제 가해 학생의 그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기재를 할 때 예. 종전에는 졸업 후 5년 동안 유지되도록 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졸업 후 2년 동안 유지되되 네. 또 학생들이 이제 선포됐다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 학교 내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예. 졸업 즉시 삭제하는 쪽으로 다소 이제 완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학생들이 적어도 한 번의 그 불이익은 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그 학생들의 이 학교 폭력을 좀 줄이게 하는데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 학부모, 피해 학생의 학부모 또 가해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 이 네네. 학교 폭력 문제 결국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예, 이제 이 처벌 위주로 하다 보면 이제 한번 이제 이 별을 달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긴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계속 그 누적이 되게 되면 예. 또 이 학생들이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예방하는 것이라고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저희들이 그 예방 대책에 초점을 두었고요. 네. 예방을 위해서는 학부모님께서도 평소에 자녀 교육에 굉장히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로 이제 피해 학생들 학부모님들 말씀 만나보면 예.
피해를 수년 동안 당했는데 그걸 몰랐고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네.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바쁘시다 보니까 네. 막상 이제 학생들 자녀들의 그 세세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가해 학생 학부모도 자기 자녀가 가해자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어머님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 바쁘신데 밥상머리 교육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적어도 한 30-40분 이상 대화를 나누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듣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또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사소하지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또 학교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또 존중의 말을 서로 나누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이런 훈련들을 학교 안에서 하게 되면 많은 부분 학교 폭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중요하다. 황 의장님 말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인데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모든 걸 맡겼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네. 얼마 전 보면 이제 사설 캠프에서 학생들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캠프 갔다가 네네. 이런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이런 수련회, 캠프 여러 가지가 있어 학교에 모든 걸 학생들을 맡긴다는 입장인데 이게 네네. 잘 작동을 안 하니까 네네. 교육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수련회도 직접 관리 감독하고 또 캠프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네. 좀 어떤 식으로 좀 더 학교 당국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요? 예, 이제 학교 당국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시 여겨야 될 게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의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 교육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입시 유지의 교육, 또 어떤 행사 유지의 교육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학생들의 그 안전을 소홀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학교 경영에 있어서 제일 1순위를 학생들의 그 생명과 건강, 안전 여기에 두는 쪽으로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하고 그런 또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배포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좀 더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인 황홍규 국장이었습니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오빠 그거 알아? LTE 워프 쓰면 데이터가 2배, 오래 쓰면 올레클럽별도 2배래. 2배? Really? 2배가 돼. 2배. 올라 올라. 혜택과 대상 조건 등은 홈페이지 참조.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힘인데요. 8456님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가 현실화될 것 같아서 우선은 반가운 마음인데요. 중산층, 저소득층에게 힘이 되는 하나의 방안으로 풍선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힘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금연구역은 뭘 보고 알죠?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2013년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6월부터 모든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 식당, 호프집 등의 흡연 단속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식당, PC방, 커피숍, 호프집. 공공장소 어디나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바캉스 3대 준비물 수영복, 선글라스, 그리고 SOL 영수증. 구도일 바캉스 경품 대잔치. 6만원 이상 주유시 매일 25,000명에게 자동차, 구도일 우산, 주방세제 등 행운이. 신규 회원은 추가 혜택도 있어요. 8월 14일까지 SO일 G마켓 홈페이지 참조. SO일이니까. 자주 가고 빈뇨, 시원치 않고 잔뇨, 함중에 깨고 야뇨,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인 카리터. 카리터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빈뇨, 잔뇨, 야뇨, 카리터로 초기에 치료하세요. 전립선엔 카리터.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아,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비상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김한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당내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확대 개편하고 직접 본부장을 맡아서 원내 투쟁과 협상을 이끌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우원식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비상체제 선언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네, 달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기간이 45일인데요. 그중에 30일을 파행으로 이끌었고요. 3번의 파행, 그리고 20여일 동안의 국정조사 중단, 그리고 증인 채택 거부, 이렇게 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지경이 됐죠. 민주당은 그동안의 당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을 설득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 국정조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인내할 만큼 인내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장을 그대로 두고 셀프 개혁을 하라고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과 경찰을 비호하는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증인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이 휴가를 가버리고요. 정말 국민과 야당에 대한 우롱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상체제를 선언한 거죠. 네, 증인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바로 국정조사에 나오는 증인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동행명령 강제화 요구. 네.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초법적인 발상이다, 법과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국정조사는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5일날 지금부터 국정조사 기관보고나 이런 거 없이 5일날 국정원 기관보고가 있고요. 7일, 8일 이렇게 이틀 동안 이제 증인 참고인 청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15일까지인데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요청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 오히려 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안 나올 수도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거든요. 이건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동행명령을 하고 그 시간을 줄여가면서 15일까지 정해놓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원세훈, 김용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지 않으면 뭐하러 이 국정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동행명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증인 채택 일주일 전에 확정해서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시한이라는데. 네. 국정조사 이렇게 되면은 오늘 밤까지 무슨 증인 관련해서 또 다른 협상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이제 협의는 계속 하는 거죠. 오늘 자정까지요? 네, 오늘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중요한 거는 그 원세훈, 김용판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동행명령까지를 포함한 네. 증인 요청이 돼야 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조건부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까지 해야 되고 나머지 김무성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치인들 그동안 뭐 NLL 대화록을 그대로 공개하고 그건 국정원과 다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됐다고 보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번 사건에 대한 그 전모를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증인은 그 오늘 밤까지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통해서 할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오늘 국적으로 또 상황이 바뀌어서 여야가 타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국정조사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15일까지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저희는 최소한의 이런 국정조사를 하는 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양보하면서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 무성의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상체제를 선언한 건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합의를 해주면 또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네. 합의를 해주면. 네. 합의 가능성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휴가까지 가는 사람들인데. 네. 자, 그러면은 비상체제 거리로 나가는 건데 서울광장. 네네. 촛불들 들고 나갑니까? 집회도 참석하시고요? 네, 오늘 대표연설 말미에 수만의 진실의 촛불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김학일 대표가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본부를 서울광장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광장에서 첫 의원총회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그리고 경찰의 은폐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한 그런 국민들의 의지와 저희 당이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예. 날씨도 더운데 서울광장에서 의원총회 국민들의 반응 휴가철인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난 5월인가요? 그 검찰에서 이게 그 선거법 위반이었고 지난 대선 과정에 개입이 있었다. 이게 밝혀지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시국 성명이 나오고 취업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 대학생들까지 나와가지고 시국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촛불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국정조사가 시작됐는데 많은 국민들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안 되고 새누리당이 정말 기만적으로 국정조사를 형해화시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서울광장에 저도 나갔었는데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인 거거든요.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그 광우병 때 촛불을 들고 난 이후로는 최대로 많이 모이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더위와 관계없이 이 더위를 뚫고 이 국민들의 분노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결집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민주당과 함께 국민들의 마음이 결집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또 국정원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싸움, 뭐 정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피곤하다 이런 지적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저희도 정말 피곤합니다. 이 국정원 사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중한 사태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가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보기관이 나서서 대선에 개입한 사건 아닙니까?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조작하고 또 그것을 경찰이 그런 일 없었다고 은폐해버림으로 해서 대선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엄중한 일이라고 보는 건데 또 그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NLL을 또 들고 나와서 마구 공개하고 그래서 국민들 보실 때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오래 끄니까 지겹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그 본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한 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우상호 홍보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했는데요. 오늘 우상호 단장 보고에 의해도 왜 그런가 하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정말 큰 문제구나 이런 얘기. 근데 이거 빨리 좀 해서 국민들 편안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는 있었는데 네. 이 국정원의 문제는 참 큰 문제다. 이런데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많이들 지쳐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본질, 이 문제를 제대로 밝혀라 하는 요구도 굉장히 크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NLL 대화록 실종을 둘러싼 검찰 수사 또 문재인 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론에 대한 부각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보니까 또 이 민주당이 대선 불복에 정치 공세장으로 만들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아예 판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분들 맨날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희가 대선 끝나자마자 이 대선에 대해서 승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의 이런 정치 공작이 드러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다 털고 가시라. 그래야 정말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서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죠. 근데 엄격한 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대선 불복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 엄격한 조사를 하자고 하는 여론을 짓눌러 버리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거는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만 그런 위협에 전혀 굴할 이유는 없고요. 이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해나갈 거고. 예. NLL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공개를 해서 다 밝히자라고 했던 건데 그게 없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분히 이번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특검을 통해서 문제를 규명하자. 검찰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검찰은 그 두 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긴 합니다만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분 아닙니까? 우리 같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하면 당장 구속됐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NLL 조사를 맡기는 거는 이것은 국정조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 제가 이번에 드린 질문은 단답형으로 좀 해주세요. 민주당 비상체제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문제가 제대로 규명될 때까지 해야죠. 규명될 때까지. 8월 15일까지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자, 끝으로요. 당내 이 가불관계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시작 전에 남양유업 사태에 관련해서 남양유업 우유로 이제 건배했다. 우유를 저희가 마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남양유업이 대리점축과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직까지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속을 한 게 이게 이제 남양유업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한 30% 이상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짧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 을을 살리면 갑도 산다 이런 교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네. 저희가 오늘 우유를 마신 거고요. 예. 그건 참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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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쏟은 실크 셔츠. 괜찮다. 6가지 모션과 세방향 물살로 세탁하는 트롬이니까. LG 트롬 식스모션 터보샷. 신뢰하는 국민 여러분, U 플러스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플러스 LTE. LTEA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튼튼한 타이어 들어갈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갈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갈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데요. 네,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